안녕하세요 여러분, 켈리에 사는 부산댁입니다. 저는 학생비자에서 취업 영주권을 신청한 케이스이고요. 본인 케이스마다 질문이 달라질 수 있고 어떤 심사관을 만나는 거에 따라 질문의 방향도 틀려질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해 주세요. 저의 경우는 엄청 꼼꼼한 심사관을 만나서 약 3시간 동안 인터뷰를 받는데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개다리 춤추고 나왔어요. 어쨌든 누구는 10분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2시간, 1시간, 30분 저처럼 뭐 3시간 가까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취업 영주권 인터뷰 후기 지금 들어갑니다. 고고 고고! 먼저 회사 관련입니다. 취업 영주권 스폰해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얼마를 받고 있는지, 주소는 어떻게 되고, 하는 일은 무엇이고, 포지션은 무엇이고, 어떻게 스폰서 업체를 알게 되었는지, 언제 오너를 알게 되었고,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저는 학생 비자에서 영주권을 신청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학교 관련해서는 엄청난 질문을 받았는데요. 준비되셨나요? 학교에 관련한 모든 질문들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그 학교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 학교의 이름은 무엇인지,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을 했으며 어떻게 갔는지, 언제 등록을 했는지, 전공은 무엇이었는지, 그 학교를 졸업을 했는지, 그 학교를 옮긴 이유가 무엇인지, 그 학교에서 받았던 성적표를 지금 가지고 왔는지, 그 학교의 주소는 어떻게 되는지, 학교가 어떻게 생겼는지, 빌딩은 어떻게 생겼고 건물은 몇 층짜리 건물이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 학교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습니다. 학생으로서 풀타임 학생이었는지 파트타임 학생이었는지, 학교 수업 시간은 몇 시에 시작을 했고 모닝 클래스인지 이브닝 클래스인지 물어봤고요. 학교를 갈 때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했는지, 뭐 똑같은 질문을 2번씩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럴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물어보시지 마시고요. 그냥 대답만 하세요. 그냥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묻는 말에 대답해, 대답만 해, 뭐 이런 거. 수강 코스가 어떻게 되었는지, 교수님의 이름은 무엇인지, 수강 비용이 얼마였는지, 수강비를 한 번에 납부를 하였는지 분할 납부를 하였는지, 거기에 관련된 증빙 서류가 있는지 물어봤고요. 수업 시간에 필요했던 모든 재료, 뭐 책이나 공책, 볼펜 이런 거는 어떻게 이용을 했는지, 어떻게 샀는지, 어디서 샀는지, 이 학교를 다니고 난 후에 또 다른 학교로 등록을 한 적이 있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저의 경우는 yes였기 때문에 yes라고 대답을 했고, 거기에 관련해서 또 질문을 퍼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학교는 이름이 어떻게 되고 주소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그 학교를 알게 되었고 누가 소개해 주었고 그 학비는 얼마며 학비는 어떻게 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그 학교는 또 어떻게 생겼는지, 몇 층인지, 파트타임 학생이었는지 풀타임 학생이었는지, 그 학교를 갈 때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을 했는지, 학비는 정확하게 얼마를 납부를 하였는지, 앞서 질문했던 학교에 관련된 모든 질문을 반복해서 저에게 다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인터뷰를 갈 때 여행용 가방에 제가 수업 시간
받았던 프린트물이라든지 공책 그리고 책 모든 걸 다 챙겨갔습니다. 안 볼 줄 알았는데 그래도 심사관이 이게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배웠던 책들과 공부했던 모든 자료들을 챙겨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픈을 해보래요. 그래서 오픈을 해서 그럼 이 학교 다녔을 때 어떤 책을 공부했니? 그래서 이 책이다 보여줬고요. 저 학교 다녔을 때는 어떤 책을 배웠니? 이 책 보여드렸고요. 뭐 저 책도 보여주고 이것저것 꼼꼼하게 다 확인을 했습니다. 저의 경우는요. 그렇게 긴 학교에 관련된 질문을 모두 받고 나서요. 저는 남편과 함께 취업 영주권을 신청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남편을 어디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진짜 부부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그런 모든 자료가 있으면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의 경우는 연애할 때 사진이랑 결혼 사진이랑 청첩장 이런 여러 증빙 서류를 보여드렸습니다. 그 전에 영주권 신청을 할 때 혼인관계 증명서를 번역을 해서 원본과 함께 제가 접수를 이미 한 상태인데요. 그거 말고도 그분들은 다른 증빙 서류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업 영주권 처음 접수를 할 때 485라는 서류에 Have you ever이라는 질문 리스트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대답은 NO입니다. YES가 있는 경우는 조금 문제가 있는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남편에게 질문을 할 때 한국은 남자는 꼭 군대를 가야 하잖아요. Have you ever 질문에서 무기를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꼭 한국 남자분이시라면 yes라고, 군대를 다녀오셨으면 yes라고 꼭 하셔야 됩니다. 한국은 남자라면 꼭 군대를 가야 하기 때문에 군사훈련을 받게 되었다 라고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미국 생활을 하는 동안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을 하였는지, 학생 신분으로서 미국에서 일을 한 적이 있냐고 질문을 했었는데요. 생활비는 부모님께서 보내주시거나 한국에 살 때 직장 생활하며 모아놓은 돈으로 마련했다라고 전 대답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한 송금 내역 자료를 모아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학생 비자의 신분으로 일을 하셨을 경우에는 불법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영주권 거절 통보를 받으실 겁니다. 인터뷰 시작 전에 진실만을 이야기할 것을 선서받고 사인을 받는데 차후에 거짓말을 하셔서 들통이 날 경우에 영주권을 받으신 후에더라도 언제든지 추방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마지막으로 심사관이 질문을 하시고, 저의 경우는 학교 관련하여 대화를 나눴던 부분만 다 컴퓨터로 입력을 하셨어요. 그리고 프린트를 하셔서 읽어보고 서명을 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종이 한 장을 주는데요. 그 종이는 인터뷰 결과 통지서입니다. 저는 첫 번째 칸에 체크가 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 칸에 체크가 되어 있을 경우는 조금 더 리뷰를 해야 하는 경우이므로 차후에 필요한 서류가 발생할 경우 우편으로 연락을 주거나 인터뷰를 다시 봐야 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며, 반대로 결정을 내려서 우편으로 보내주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칸에 체크가 되어 있을 경우는 이건 거의 승인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인터뷰는 끝났고 지금은 영주권 발급을 해줄 수 있는 기간이 아니므로 당신의 케이스를 내셔널 베네핏 센터로 보내줄 것이며, 영주권 발급이 다시 가능해졌을 때 그곳에서 결정을 내려 우편으로 보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영주권 발급 기간이라는 건 1년의 영주권 카테고리마다 발급 제한 개수가 있거든요. 1년이 다 가기도 전에 영주권 발급을 다 소진해버렸으면 다시 새로운 분기가 시작될 때까지 영주권 발급 자체가 안 됩니다.
이 경우 대부분 8월이나 9월에 인터뷰 보시는 분들이 영주권 발급이 많이 막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세 번째 칸에 체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요, 당신의 새 주소의 이민국 오피스로 케이스가 옮겨질 것이고, 첫 번째 칸의 내용과 동일하게 처리가 될 것입니다. 긴 인터뷰가 끝나고 어느 한 사람이 나의 미래를 결정지어 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한 탓인지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근육마비가 온 것처럼 누가 한 대 툭 하고 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인터뷰 보기 전에 우황청심원 사서 먹었는데 안 먹었으면 저 진짜 그때 911에 실려갔을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켈리 사는 부산댁의 미국 취업 영주권 인터뷰 후기였습니다. 인터뷰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좋은 심사관 만나서 좋은 결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바이바이. 바이바이.